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시죠. 백정화 씨, 그리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만 네. 노상하다가 이렇게 화면에서만 두 차례 뵙고 저희 프로그램 처음. 아니 근데 제가 좀 일찍 모셨어야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에 밀렸습니다. 아니요. 저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12월 작년 26일부터 여기 와서 저희가 폭로했고 김광민 변호사님이 정말로 저는 고마워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 갖게 해주신 것도 여기 취재 편의점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김광민 변호사께서 워낙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시고 늘 단독을 주셔서 저희 프로그램 와서 첫 번째 단독을 주셔서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저도 이 사건 초반부터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른바 이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그냥 평범한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뭔가 팔 게 많다. 이 사건은 들여다볼 대목이 굉장히 많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여러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인터뷰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네. 좀 나서야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정말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랬는데 저희 전번에 변호사님 그러니까 또 김현철 변호사님이라고 또 따로 네네네. 계셔요. 예. 그분 얘기가 이게 너무 사건이 후지돼요. 조작한 게 그래가지고 조작의 내용이 너무 후지다. 그래서 예. 스토리가 너무 후지다 이런 얘기 저도 공감하고 예. 그분은 법률적으로 진실을 알리려고 하시고 또 저희 김광민 변호사님은 이렇게 언론 같은 데다가 알리려고 두 분들의 노력에 저도 뭔가 보탬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더 힘들었던 거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무슨 이원석 검찰총장님도 나오셔갖고 한다는 소리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떠드는 이유는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진짜 네. 엉망이 된 것. 어떻게 검찰이 공범들을 몰아다 놓고 술판을 벌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진실을 얘기하는 이화영이한테는 거짓으로 몰면서 예. 마치 자기네가 했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알릴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거나 하는 데는 김광민 변호사님 손잡고 열심히 가서 진짜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막 그 신상 털기도 막 있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 하는데 네.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 남편의 태도예요. 이전에는 저랑 눈빛도 안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뭔가 막 힘들어하고. 네. 근데 지금은 본인이 더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해진 남편을 도와서 정말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그 가장 세게 그 회자가 됐던 게 정신 차려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수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종편 등에 출연해서 부인이 왜 남편에게 불리하게 저렇게 하느냐. 저건 부인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막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외마디를 그렇게 외치셔야만 했었을까요? 이게 지금 1년 7개월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무척 많았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저희 남편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썼다.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그 법인카드를 쓰는 게 대가가 있다. 그럼 대가가 있으면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은 자기가 다 쓴 게 아니고 조금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정치자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투고 있는 판에 갑자기 뭐 이상한 그 사생활을 들먹이면서
그 여자 문제로 좀 몰고 가고 네. 그러다가 김성태가 이제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 1월 10일 날 들어와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스마트팜 용어가 나오고 대북 송금 네. 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한 대가로서 저기를 버카를 받았다. 네. 그러고 그렇게 간 거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주범이고 이화영이는 종범이고 예. 그래서 이 건은 결국은 이재명을 치려고 하는 거다라는 네. 게 막 이제 언론에서 계속 몰아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막 너무 단순한 건데 예. 이제는 왜 이렇게까지 확대됐지? 그래서 예.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예.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스마트팜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그 평화국장이라는 분한테 물어보래요. 예. 근데 그분도 경기도 평화국장. 그분도 이제 거기를 나온 시점에서 네. 그 경기도 공무원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 컴퓨터가 안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제가 눌러서 변호사님한테 보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걸로 인한 증거인멸 교사로 예. 그분도 기소가 구속됐어요. 돼요. 구속이 돼요. 그러면서 저도 증거인멸 교사의 공범이니까 예.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고. 예. 그래서 저도 9차례 검찰에 출석 요구서를 받고 예. 집은 3번 압수수색 당하고 아이고야. 아들도 조사받으러 가고 예. 저희 도와줬던 사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별건으로 계속 이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에서 자기 네. 문제로 인해서 뭔가가 막 커지고, 주변이 다, 예. 커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님을 만나서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이전에 서변이랑은 네. 그래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서민석 변호사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예.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예. 그 박상용 검사님이 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이한희 변호사도 뭐 출석 요구서를 받고 하면서 예. 뭐 자기가 그걸 막느라고 힘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되게 달라지면서 이분이 계속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서민석 서민석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그 했고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예. 안에서 예.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예. 저희 남편한테도 예. 그런 회유를 했던 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 변호사 통해서 그러면서 뭐 형님 이러면서 뭐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김성태 회장이. 예. 예. 이재명이가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응?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주범이 돼야지 우리가 종범이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지. 응?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덮었으면 우리 큰일 나요. 그러면서 보고했다 한마디면 되는데 형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김성태 회장이 저 그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네. 그 얘기를 그 자기 그 다 같은 그 공범인데 공범끼리 모여서 그런 말을 어디서 한 거예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검사실? 네, 검사실에서 매일 불렀어요. 그죠? 매일이요? 횟수가 나오지요. 예. 뭐 그 작년 10월 기준으로 뭐 100여 차례 소환 네. 통보하고 실제 출석한 날짜는 70여 차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조서도 안 쓰고 네. 불러대고 네. 그동안 뭐 했겠어요. 같은 제가 알기로는 뭐 김성태 회장님은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불러다 놓고 뭔 얘기를 하는지 예. 저도 모르겠고 항상 이렇게 세미나를 했대요. 안에서. 세미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 맞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랬을 때 스스로 혼자 고립된 이 사람은
그 공범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자기가 믿었던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서민석 변호사는 왜 보고했다고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형량이 낮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서민석 변호사님 만났을 때 네. 자기는 그 뇌물죄에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서 판사 출신이고 해서 제가 정말 다른 분보다 더 높은 보수로 이분을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사모님 지금 이제 액수가 그때 3억 2천이었어요. 저희 네. 남편이 뇌물 받았다고 하는 예. 그걸로 하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형량을. 네. 그런데 예. 그 대가성이 없다라고 몰고 가면은 예. 저기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되니까 그러면 5년 이하로 줄여보겠다. 그러면은 초범이니까 양형이 있으니까 네. 한 3년 6개월 정도 예. 잘하면은 이제 뭐 집위로도 나오게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예. 그랬을 때는 단서가 되는 게 외환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본인이 네. 주범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종범이 되면은 예. 김성태나 예. 이화영이는 자유롭게 거기서 해결되고 예. 다른 분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것이고 그걸 그러니까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재판에서. 예.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그런 처음에는 단순하게 네. 아 형량이 줄어드니까 좋다 했는데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비공개 재판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족도 못 들어가서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2의 유동규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가. 기사가 나서 제가 전화해서 왜 우리 남편이 제2의 유동규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사모님 이미 다 이화영이가 진술을 했대요 조서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에 가서 이게 맞다라고 변호인이 인정만 동의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면 형량도 줄고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예. 그거는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이 사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뭐 이재명은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이 건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건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예. 그러면서 저를 안심시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예.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 근데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이 본인이 아니니까 예. 본인이 그거를 안 해야지만 사임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변호사비 다 냈고 하니까 예. 저는 일단 사임 시키겠다. 예. 그래서 바로 법원에 가서 사임계 내고 예. 그 다음날 재판에 갔는데 예. 사임계를 내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님이. 예. 예. 그래서 오후에 재판을 하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손들고 아니 판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제가 사임했는데 왜 네. 오후에 재판이 됩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화영을 쳐다보면서 저희 남편한테 아니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혼란스러웠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네. 있다가 그냥 저희 아내가 오해한 것 같다. 네. 같이 잘 합의를 해서 예. 원만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막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왜 당신이 있지도 않은 일을 덮어쓰고 그다음에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왜 이런 식으로 재판을 몰아가냐고 당신 네.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할 얘기도 많은데 일단